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직접 FCNN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코딩을 전부 라이브로 하기에는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 GitHub에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가서 받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코드를 좀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돌려보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이제 요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하고 그다음에 요 벡터예요. 벡터.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뭐 딥러닝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딥러닝을 공부하려면 리니어 엘지브라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프로그래머 분들이. 그래서 좀 진입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짜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알아야 되는 리니어 엘지브라는 뭐 요 매트릭스하고 매트릭스 행렬하고 벡터를 곱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하는 웨이트들, 요 값들을 모두 이제 훈련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 코드 보여드릴 거고요. 하는 거 요 매트릭스고, 자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백월드를 할 때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요 W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고 라이브러리에 트랜스포즈 멀티플라이 혹은 트랜스포즈 이런 기능들이 정의가 돼 있으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이겐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EIGEN. 그래서 아이겐 어널리시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는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 이름은 틀릴 수 있는데 둘 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져 쓰는 게 편하긴 한데, 저는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저는 제가 만들어 쓰고 있어요. 공부하실 때도 뭐 간단한 코드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제가 제 코드를 뭐 기회가 되면은 요걸 아예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어설트 들어있고, 코드가 좀 키울까요? GitHub에 코드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은 받아서 보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메모리 할당하는 포인터 지워주는 매크로고, 그래서 벡터 디멘전, 그러니까 엘리먼트가 몇 개, n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임의의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벡터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인지 하고, 어레이죠. tt는 여기 템플릿 들어오는 거, 그래서 플로트, 더블, 뭐 인티저 등등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할 땐 당연히 뭐 메모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복사해야 될 땐 복사하고, 뭐 이런 정도 간단한 구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혹시 뭐 이 수학 함수들 코딩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들여다 보시면은 뭐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대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사이즈가 다를 때는 메모리를 새로 할당해 주고 값들을 하나씩 대입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입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연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벡터니까 좀 쓰기 편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벡터처럼 뭐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 강의에 보면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벡터끼리 더하는 거, 그럼 원소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뭐 닷 프로덕트 같은 경우, 그러면 벡터 두 개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결과로 이제 sum, 합을 리턴 해주는 방식이죠. 그럼 sum이 처음에 0으로 초기화가 되고,
다음에 두 벡터의 각 엘리멘트들을 곱해서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닷 프로덕트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구조.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레이는 전부 1차원인데 1차원 어레이를 2차원 어레이처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일종의 2차원 어레이죠.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 이런 예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 사용법. 근데 제가 사용하는 코드들은 보통 값들이 동적으로 할당이 돼야 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 어레이로 할당을 해주고 인덱싱을 이렇게 가볼까요? 인덱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표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되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인터넷 찾아보시면 비슷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행렬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어설트 같은 거 넣어주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자, 요 벡터하고 그다음에 요 매트릭스의 로우 하나가 결국 벡터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그러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닷 프로덕트처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결정이 되는 구조고, 얘는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닷 프로덕트, 얘는 얘와 얘의 닷 프로덕트,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그게 멀티플라이 요 함수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별로 복잡하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는 자, 이렇게 아까 그 웨이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에다가 곱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멀티플라이 트랜스포즈들을 구현을 해서 로우하고 컬럼 값만 뒤집어서 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면 아마 차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이겐 라이브러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그다음에 매트릭스가 사이즈가 커질 때는 그냥 현재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키고 원래 함수 사용해서 곱하는 게 더 빨라요. 저는 이제 공부용 라이브러리여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아이겐 라이브러리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의 내용들은 뭐 기본적인 C++ 코딩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old propagation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각 뉴런의 값들을 곱해가지고 만들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GitHub에 있는 거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자, 코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를 정의해 놨고, 그 다음에 max2 매크로가 들어있는데 표준적인 매크로인데 요거 이제 렐로 정의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엔비디아 가속기에는 플로트의 절반 사이즈 데이터 타입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거 처음에 테스트하던 거라 가지고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 만들면서 이거 정밀도 때문에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던 거라 그땐 더블을 썼었고, 지금은 플로트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플로트로 바꿔 쓰셔도 되고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초기화를 하면서 인풋이 몇 개냐,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에 뉴런이 몇 개냐, 자, 그런 거고 그런 건데, 자, 보시면은 어디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입력이 3개죠.
그러면 3이 들어가게 될 거고, 아웃풋이면 아까 그 그림에서는 또 3이겠죠. 그 다음에 올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 더하기 인플 레이어하고 출력 레이어. 그래서 인플 레이어는 액티베이션을 안 하지만 구현을 할 때 그냥 똑같은 레이어처럼 구현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해서 저는 그냥 그 레이어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넘버 오브 올 레이어즈의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공통으로 설정을 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트레이닝이 되면서 바이어스의 웨이트의 값이 업데이트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닝 레이트는 알파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가 벡터의 어레이죠. 그래서 벡터의 벡터로 짜도 되는데 저는 그냥 벡터의 어레이로 했습니다. 자, 만약에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벡터, 뭐 스탠다드 리스트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 ND에 대해서 레이어 뉴런 액트, 요거는 액티베이션,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된 후의 값을 저장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이제 벡터들이고, 그 다음에 요 어레이가 있는 이유는 이제 레이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레이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0번째는 인풋 레이어고, 그 다음에 모든 레이어에서 하나 빼면 마지막 거죠. 마지막 거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인덱스 레이어, 인덱스 뉴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된 후의 값이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임시 값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 뉴런, 그레디언트. 요거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 값이 저장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얘는 매트릭스의 어레이인데, 자, 개수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면은 연결 관계는 하나, 둘이죠. 개수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요 그 웨이트 값들, 여기 있는 W00 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 레이어에 뉴런이 몇 개씩 있는가를 저장해 놓고 초기화할 때 반영해 주는 건데, 지금 여기는 모든 레이어가 개수가 똑같죠. 뉴런의 개수가 전부 3개인데 뭐 여기는 2개, 뭐 여기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고요. 자, 그래서 바이어스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풋 값을 3개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 각 레이어에는 뉴런이 바이어스까지 포함해서 마치 뭐 4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것이 저는 편해서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함수 좀 이따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렐루, LL루 얘네들 형태에 대해서는 예전 강의에서 지나가면서 설명을 했었고, 이제 LL루 같은 경우도 구글 해보시면 뭐 레스 렐루 이렇게 해서 그 0 이하인 부분에서도 기울기가 좀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구현해서 넣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et sigmoid grad, 그래서 이 함수에 미분 함수를 리턴해 주는 값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굳이 from y라고 써 있는 이유가 얘는 입력이 x고 얘는 입력이 y죠. 그래서 그 get sigmoid grad from y, 그래드 값을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액티베이션 된 여기서 나온 값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코드가 좀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렐루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도해 놓으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굳이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다음에 apply sigmoid, 뭐 apply rel to vector, 요거는
그냥 벡터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의 렐로를 적용한다. 네. 뭐 그런 의미로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포문을 돌릴 때 보면은 벡터 n 디멘전에 가서 벡터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를 빠진 값까지 돌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바이어스는 액티베이션을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계속 컨스턴트로 고정되는 값이라서 이렇게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그 매트릭스하고 벡터 코드만 있으면 사실 수학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바이어스나 이런 걸 같이 집어넣는 형태로 구현을 하면은 이제 뭐 1 빼기 더하기 뭐 그런 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디버깅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의 사이즈 결정하는 게 또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 그다음에 이 update weight는 이제 실제로 웨이트를 트레이닝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backward propagation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그레디언트에 맞춰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웨이트 값을 실제로 바꿔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쌍으로 다니겠죠. 그다음에 forward propagation 다닐 때 될 때 입력 벡터 이제 설정해주는 함수고, 그다음에 요거는 한번 forward propagation 한 다음에 실제로 아웃풋이 나온 결과를 이제 이 벡터에다 복사해 넣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함수 구현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자, 여기서 전형적인 벡터 클래스 사용법이고, 이제 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 뭐 그 러닝 레이터는 이제 트레이닝 하기 직전에 백월드 프로포게이션 하기 직전에 밖에서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올 레이어인데 이게 어레이의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모든 레이어 개수에 맞춰서 그 레이어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레이어 뉴런 액티베이션 값들 저장하는 어레이는 num all layers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웨이트 값은 연결 관계이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 적죠. 그래서 그 차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값들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맨 끝에 값은 지금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바이어스 값 컨스턴트를 하나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 바이어스의 곱해지는 웨이트 값은 웨이트 매트릭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업데이트 할 때 그 웨이트가 업데이트 됨으로써 바이어스가 업데이트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은 이 메모리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값들은 이렇게 랜덤 넘버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랜덤 넘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 디터미니스틱하지 않은 것 같다,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도 논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메트리를 깨야 트레이닝이 잘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랜덤 넘버로 이렇게 작은 값을 넣어줘야 트레이닝이 됩니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값은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는데, 그럼 액티베이션 값은 뭐 초기화를 안 해주냐? 액티베이션 값은 forward propagation 할 때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그 출력에 맞춰서 backward propagation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값은 forward propagation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ackward 하면서 결정하는 그레디언트 값들도 주어진 입력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그레디언트예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get sigmoid grad from y 뭐 이렇게 하면서 yx가 아니고 y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때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그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forward propagation에서 와서 결정된 액티베이션 된 후의 값입니다. 액티베이션 된 후의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드를 말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쉽진 않은데 이제 코드 자체는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 정도 코딩에 익숙하신 분들이 보실 때는 그 실제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모이드 함수 설명, 구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 이것도 설명을 했고 자 봅시다. Fold Propagation 자, 아까 지난 시간 강의에서 제가 매트릭스하고 벡터 곱하고 액티베이션 해주고 다시 곱하고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old Propagation은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그래서 곱해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웨이트 커넥티비티, 웨이트 개수만큼, 웨이트 매트릭스의 개수만큼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레이어는 하나, 둘, 세 개면은 커넥티비티는 하나가 적죠, 개수가. 그래서 요 개수에 맞춰서 포문을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요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요 매트릭스, 요 커넥티비티 매트릭스에다가 요 입력값을 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에 멀티플라이 해주면 됩니다. 뭐 앞부분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복잡해 보이다가 뒷부분이 갑자기 이게 다냐? 그럼 진짜 다예요. 예, 그래서 fold propagation 이렇게 간단합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해주고 액티베이션도 요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냥 이 안에서는 요 벡터 돌면서 값을 바꿔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예,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코딩 뭐 프로그래밍 해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준비 작업하고 뭐 예를 들면 스크립트에서 데이터 읽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손이 많이 가지 수학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알고리즘 자체 구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것도 다 초기화해주고 뭐 설정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지 실제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forward는 이렇게 됐고 backward를 보겠습니다. 자. 백월드는 아까 forward보다는 좀 길죠. forward보다는 좀 긴데 그 이유가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기능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가 자,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번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포문을 보시면 레이어 인덱스 L이 웨이트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월드 바깥쪽에서 아웃풋 쪽에서 그 인풋 쪽으로 쩍쩍쩍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웃풋 레이어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 계산을 빼놓은 이유가 여기 에러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빼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에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 다음에 전체 포문에 대해서 그냥 곱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요거 부분이 애매해져 가지고 뭐 굳이 분리를 했습니다. 퍼포먼스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타겟 값 타겟 값을 백프로포케이션 할 때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차이가 에러죠. 차이가 에러고 거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는 레이어별로 그 웨이트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곱해서 뒤로 보내고 있죠. 이 부분이 예, 요게 요 페이지가 설명하고 있는 게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트메이트가 있고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시킨 다음에 백월드로 곱해주면은 그 그레디언트가 그 커넥티비티를 타고 연결된 부분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액티베이션 함수의 그 그레디언트 값, 미분 값을 곱해주고 이걸 반복해서 내려보내면은 인플레이어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결정이 되면 실제로 이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 들어가 보면은 웨이트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이 그러니까 요소들이 전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연결 웨이트 값이라고 그랬죠. W 값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값 델타 W가 이제 차이 값인데 여기 알파가 곱해져 있죠. 트레이닝 레이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유도해 놓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식하고 이제 정확히 일치합니다. 프리비어스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을 곱하게 돼 있죠. 거기다가 다음 레이어의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 가지고 곱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x0가 프리비어스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이죠. 인풋으로 들어온 거. 예를 들면 이 레이어에서는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값 곱하고 그다음에 앞에서부터 전파돼서 내려온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백프로퍼게이션 그러면은 미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현이 뭐 어렵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파고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구현이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뭐 입력 넣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코드를 돌려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갖고 왔는데 입력 X를 제가 입력을 X로 해놨고요. 그다음 입력이 00일 때 0.3을 출력하도록 이제 트레이닝을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 넣고 0.3. 요거는 1로 해도 되는데 나오네요. 1이든 2든 제 구현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게 바이어스 값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라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forward propagation 시켰을 때 나온 값을 임시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메모리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해놓고 초기화할 때 여기 파라미터가 넘버 오브 인풋, 그러니까 입력 2개 받고 있고 2개 받아서 아웃풋 하나 출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몇 개냐. 그래서 일단 히든 레이어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알파 값 0.1로 했고 자, 여기 트레이닝 되는 방식을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입력을 뭘로 넣을지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의 파라미터로 x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코드들이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나 카페 같은 데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분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설정을 해주고 forward propagation을 해주면 내부적으로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아웃 벡터를 복사해서 출력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이 타겟 값과 얼마나 같은가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킬 때 prop backward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을 넣어줘서 그래 얘는 뭐 예를 들어서 0.1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3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출력 값인 0.3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웨이트 값들이 랜덤 넘버로 트레이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랜덤 함수 있었는데 그래서 임의의 값이 나오고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서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0.3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많이 돌리면은 더 깔끔하게 0.3이 나오네요. 자, 지금 앞부분에 그 이터레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싹 지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XOR 문제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볼게요. XOR 문제는 이제 입력이 이제 X좌표, Y좌표가 00이면 여기가 00이죠. 0을 출력하고 요걸로 볼까요? 그 다음에 0, 1일 경우에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10일 때 1을 출력하고 00일 때 0을 출력하는 이런 문제예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은 구분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애매해서 훈련이 안 된다. 뭐 이런 책을 예전에 그 어느 교수분이 쓰셨대요. MIT 교수라고 했나? 저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암흑기가 왔었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책이 많으니까 뭐 저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예제로 요 XOR 프로블럼 트레이닝 시키는 걸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OR 프로블럼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입력이 00일 때 0, 01일 때 1, 10일 때 1, 11일 때 0 이렇게 대답을 해주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뭐 example 하나 만들고 벡터 nd x y. 자, 그래서 example 세팅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XOR 4 총 4가지 경우였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XOR 2.x는 입력이 2개니까 2개, 출력은 하나니까 하나, 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를 조금 귀찮지만 손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아까 테이블에서 00이었죠. 그래서 0번째 케이스에 x00, 그 다음에 XOR 0번째에서 y 값은 0.0f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무식해 보여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코딩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0번째 0, 그 다음에 10, 1이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011, 101. 자, 0, 11, 그 다음에 10, 1, 그 다음에 1, 0.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필요가 없고, 이 예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4개니까 2는 0, 2, 4, 2. 다음에 입력으로 XOR 0번째 X, 그 다음에 트레이닝 시킬 때 Y. 자, 그렇게 하면은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반복하면서 트레이닝이 되겠죠. 이 값을 뭐 어떤 경우에는 랜덤하게 결정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